이슈 K 시간입니다.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정가 소식, 오늘은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지난주에는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김관영 도지사가 술자리에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나눠준 대리비 지급이 불거지면서 후보에서 제명당하는 일이 발생했죠. 또 오늘은 도지사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먼저 짚고 가보죠. 네, 사안이 이제 이슈가 불거진 지 벌써 일주일 만에 오늘은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에서 벌써 도지사실과 이제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정도까지 좀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제 대리비 68만 원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식당에 이제 그 식당 주인을 회유를 과연 하였는가까지도 문제가 번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식당에 이제 이날 식사비가 108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결제했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김 지사가 후보자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이 공직선거법을 과연 위반해야 하는가 이것이 쟁점인데요. 만약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 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제 금전이나 물품 이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대리비라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그 법은 그 액수의 이제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의 매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좀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을 염려한 탓인지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안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거의 전격적으로 김관영 도지사를 당원에서 제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런 이제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정북의 지방선거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거의 블랙홀 같은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안호영, 이원택 의원의 두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될 민주당 도지사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김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도 새로운 변수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선거 가능한 경우의 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김 지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 제명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 가처분 심리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지금 김 지사의 이제 주장을 들어보면 이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자신에게 이제 소명 절차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 결국에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위반되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근데 오늘 기사를 확인해 보니 이제 민주당 이제 중앙당에서는 공천 심사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는 당에 대한 불복 행위로 간주해서 더 큰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도 좀 했는데요. 이 공문을 보면은 김 지사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가처분을 신청한 김 지사를 좀 의식을 해서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제명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서는 사실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제 주위에서 보면은 조금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결과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직 지사이고 지금 1위 지지도와 도정 수행 평가가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제명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김 지사도 지금 여론적으로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이 되는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지금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지금 2파전으로 민주당 경선에 나서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지금 민주당 후보와 안호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까지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도 함께해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이 술자리에 대학생 청년들만 있었다라고 밝혀졌었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기초단체 의원, 시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시의원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도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이들이 이제 지금 밝혀지는 것과 같이 단순 대학생이 아니라 예비 후보자였다고 한다면 법적 잣대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같이 단순 유권자라고 한다면 이 공직선거법 261조에 따라서
기부받은 금액의 10배에서 한 50배 정도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만 좀 물게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뭐 후보자거나 기초 현역 의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공직선거법 113조와 257조에 의해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의 공범으로서 지금 엮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경우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지금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나이가 어린 정치 좀 꿈나무들의 지금 미래에도 좀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경우 김 지사에게 대리비를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김 지사가 먼저 대리비를 주기에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분위기상 받은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양형 여부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경선도 한창입니다. 16년 만에 부활한 합동연설회도 끝났는데 자기들만의 잔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경선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조금 달아올랐을까요? 네, 16년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합동 연설회 치고는 기대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합동 연설회라고 한다면 좀 도민들의 삶을 바꿀 정책적인 비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저도 이 합동 연설회를 좀 지켜봤지만 막상 선거 후보자가 나오면 뭐 어떤 정책이나 자신의 그런 비전 그리고 뭐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없고 과연 뭐 이 시를 위해서, 이 군을 위해서 열심히 뛸 사람 누구입니까? 하면은 앞에 있던 그 어떤 지지자들이 뭐 후보자 이름을 연호하고 그런 것에 좀 구호 정도에 그치고 자신을 뽑아달라면 뭐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더욱이 이 합동 연설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뭐 적으면 넷, 많으면 뭐 여덟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후보자가 이제 나와서 연설을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제 목소리 높여서 이제 환호를 하고 그 후보자의 연설이 끝나면 그대로 썰물처럼 나가버리는 이런 좀 총극도 벌어졌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저는 유권자로서 좀 찾기가 어려웠다 싶었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네거티브나 이런 좀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정치적으로 과연 내가 이 시군을 바꾸려면 어떤 것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공약을 내세우겠다. 이런 식인 좀 정책적인 대결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 교육감 선거전에도 변수가 생겼죠.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인 유성동, 황우진 후보가 정책 연대를 선언했고요.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부동층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1위 후보가 이제 천호성 후보가 한 25% 정도, 그리고 이남우 후보가 16% 정도,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황우진, 유성동 후보는 각각 지지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두권에서 멀어진 두 후보의 정책 연대가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것이요. 이 지금 이 전라북도의 이제 교육감 선거는 아무래도 이 당의 공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시선, 그 도민들의 유권자들의 시선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이 부동층이 약 40%에서 48% 정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후보를 아직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부동층의 시선을 끌기 위한 어떤 이슈 메이킹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황호진, 유성동 후보의 정책 연대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캐스팅 보트인 부동층에게 정책 연대라는 이슈를 통해서 부동층을 흡수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다로 보이고 아직 지금 단일화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선거 날짜가 다가옴에도 지금 이 3위와 4위 후보가 지금 크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마 단일화를 또 통해서 또 이슈 메이킹을 하고 그걸로 또 부동층을 끌어올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